화학 소재 기업들 좋게 보는 거는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들도 이제 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2차 전지 소재. 네. 어우, 이제 뭐 코스닥 시총 1, 2위를 그쵸 2차 전지 소재가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네, 쪽도요. 네. 첨가제 막 이런 것들. 지금은 사실 다 좋아요. 2차 전지 쪽은. 2차 전지 밸류체인들은 다 좋고 이제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뭐 관련된 뭐 이제 바인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이 다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하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은 뭐 추가적인 알파를 노려볼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놀랍게 진짜 실적이 계속 좋고 수주도 놀라운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또 어느 순간 되면은 또 변곡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변화사항 없는지 체크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LNF 7조짜리 공시는 그것도 뭐 한 5년이 아니라 2년. 네. 2년에 7조짜리는 와, 업계에서도 다들 놀랐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수주는 정말 놀라운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종별로 공시를 일부러 이제 다 뭉뚱그려서 이제 공시하면 너무 크니까 일부러 좀 나눠서 일부러 좀 너무 커서 이제 작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쪽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이제 수요들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거 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또 비싼 거는 아닌가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매력적으로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삼성전자도 뭐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도 PR 기준으로 봤을 때 9.5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디가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PR 9.5배 정도 그쵸, 되면은 그쵸, 그쵸. 뭐 이 정도면은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PR 기준 봤을 때 뭐 내년 기준으로 뭐 24배, 34배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뭐 80배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볼 만한 가격대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성장주 사이클이 다시 올까요? 금리 이런 인상기에? 성장주 사이클이요? 저는 근데 성장주나 이제 뭐 가치주나 저는 크게 구분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워닝이 꺾였냐 안 꺾였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드라이버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건 성장주여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저는 원인이 꺾였기 때문에 빠졌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이제 민주시기라고 할 수 있는 좀 인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80%가 빠졌는데 대부분 어닝 다 미스하고 있어요. 이제 성장주일수록 기대감이 컸던 거일수록 이제 원래 이제 가이던스를 다 미스했고 저는 그게 이제 80% 이상을 하락시켰던 요인이었다. 물론 이제 거품이 빠진 부분도 있지만 그냥 성장주여서 빠진 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 목표로 했던 혹은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실적들이 했던 것들을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도 못 지켰어요. 대부분 업체들이 성장주일수록. 근데 그걸 이제 증명을 해내는 회사랑 못 해내는 회사랑 그게 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는 이제 좀 큰 갈림길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똑같이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은 떨어지다가도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실적이나 수주가 받쳐주다 보니까 이제 하락 방어를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삼성전자도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도 싸고 네이버도 싸고 다 싸졌어.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싼 주식들의 메리트는 뭐냐를 봐야 되는 거야. 변별력이 좀 너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시장의 매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시장 자체의 매력. 시장 자체의 매력이 높아졌다. 그럼 어디 인덱스를 그러니까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고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성장주를 고를 수도 있고, 뭐 가치주를 고를 수도 있는 거고, 소외주를 고를 수도 있는 거고, 배당주를 고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위험 자산이 다 같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번 장이 하락을 한 게 되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크게 하락했던 경우는 딱 두 가지거든요.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 문제가 생긴 경우, 버블이 꺼진 경우, 이 부분인데 이번 하락장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버블의 하락으로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좀 뭐 일부 이제 그 고성장주들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되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렸고 네. 돈이 몰렸고 주가가 올랐고 그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쏠렸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민 주식들이 고점 대비해서 80% 빠졌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주가가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버블 자체는 좀 과도하게 꼈던 버블. 저는 카카오 네이버 좋긴 하지만 80배는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4배, 34배면은 많이 괜찮은데 뭐 이 수준까지 다 떨어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 이게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든 느낌이 드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고차가 이제 더 값이 오른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차 가격도 과도하게 올랐던 것들이 다시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혹은 뭐 리셀 시장도 다시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이제 사회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먼저 빠진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버블을 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버블은 제거된 것 같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받았는데 여기서 경제가 더 망가지면은 이제 주가가 더 하락해도 할 말은 없지만 경제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저는 이게 기업 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기업 실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거나 깨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한 3년에서 5년 만에 한 번씩 그런 기회가 와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고 인고의 기간을 지나고 기다려야지 또 그 기간이 오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이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인플레가 이번에 피크아웃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구조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글로벌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화를 시켰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나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와이어링 하네스 그러니까 그 전선을 만들었던 부분이 그 국가에서만 만들 수 있는 원가였거든요. 그렇죠. 인건비 감안했을 때.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만 만들어도 전 세계 공급을 다 할 수 있었고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만들어도 됐었는데 이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그 효율화라는 부분이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비효율적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기존까지는 너무나 이 효율화가 한 10년, 20년 동안 지속됐었고 얘는 이것만 만들면 되고 얘는 이것만 만들면 되고 얘는 이것만 잘 만들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거나 혹은 원가가 더 높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효율성이 이제 극대화된 시장에서 효율성이 좀 반감되는 시장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기업들은 또 적응해요. 그렇죠. 네. 기업은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네. 살아서 움직이고 가격 전환하고 다 하기 때문에 또 그거죠.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터프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또 다양한 산업이 있는 국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결국에는 종목 피킹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우리나라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제 업종도 다양하고 기업도 다양하다 보니 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항상 시장에는 기회가 존재했었다. 다만 내가 못 찾았을 뿐이다. 시장은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좋게 보는 것은 이제 피팅 업체들. 네? 피팅 업체. 피팅? 네. 이게 피팅? 네. 이게 이제 파이프랑 파이프의 관이음새. 농담입니다. 네. 피팅은 옛날에 뭐 2007년 막 이때 조선주들 날라갈 때 거의 뭐 막 텐베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상장 폐지가 됐더라고요. 와, 세월이 많이. 피팅이 괜찮은 게 조선 이제 뭐 정유화학 쪽에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투자가 앞으로 계속 활발히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원유 시추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관이음새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팅은 앞으로도 한 1, 2년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 보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피팅 쪽이 근데 그러면은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화학 투자 쪽이 많이 쓰이는 피팅 밸브. 뭐 정유 시추부터 해가지고 원유 시추부터 해가지고 그냥 피팅은 거의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주가도 좋지 않았을까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거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제 플랜트 쪽이라든지 이런 네. 투자들이 많아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지금 그게 약간 고유가 상황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예, 유가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이제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근데 유가 다시 배럴당 120달러 또 그러니까요.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와, 좀 이렇게 네. 진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또 120달러. 와. 근데 그게 고유가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럼 어떤 뭐 설비 투자 증설들을 하는 걸까요? 석유화학이나 정유화학 쪽에서. 근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 크게 떨어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쟁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중동 쪽에 생각보다 증산 여력이 없어요. 증산 여력. 아, 증산. 예, 증산 여력이 있는 건 UAE밖에 없어요. 증산은 일부러 안 하는. 일부러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증산과 관련된 투자를 좀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되면은 2, 3년 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유 캐파가 있는 거는 이제 UAE밖에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이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란 문제도 너무 첨예한 것 같아요. 이해 구조가 뭐 사우디 다르고 UAE 다르고 이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가가 막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큰 폭으로 떨어지긴 좀 쉽진 않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그 러시아산 원유가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부채질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반기 됐을 때는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은 이제 뭐 인도나 중국에서 만약에 이제 러시아산을 조금 이제 사준다라고 하면은 뭐 약간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 폭은 있겠죠. 다만 지금은 사실 이제 전략 비축률을 미국에서 풀면서 그나마 이제 낮춰놓은 거여서 그게 이제 나온다고 해도 이제 전략 비축률은 6개월밖에, 제 기억은 6개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지나면 이제 추가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좀 약간 구조적으로 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 비축을 푸는 것도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네. 뭐 전략 비축 있는 것 한없이 풀 수 있는 건 그래서 아니에요. 다 풀 수는 네.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증산 여력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화석 연료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는 하지 않을 것이 약간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도 근데 있고. 이제 광고들이 생각보다 노후화됐고 예. 기존에 이제 투자가 많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네, 추가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쉘 오일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의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제 뭐 그린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해서 투자가 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